네, 잠깐 지체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선생님 가시죠. 네? 온라인 됐습니다. 네, 이게 오늘 설명할 게 기인데 분리적 성격이라고 한 건데 여기서 기도 여러 층이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반적일 때는 다들 기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단일성으로 이해하는 게 있어가지고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뭐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자처는 구체적으로 몸에다가 구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벙하게 이해하면 어벙한 공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분류를 할 거는 해야 그게 몸에 적용이거나 아니면 몸으로 구현시킬 수 있어요. 이걸 몰라도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왕이면 알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구현시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예요. 이 중에 그래도 여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정기하고 전령하고 신령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이름이에요. 그럼 이렇게 구분해도 되냐고 하면 우선 차이가 있어요. 있어서 그 구분을 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선 정기는 일반적으로 기술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뱃속이나 몸에 흘러가는 그 느낌이 있고 손으로는 자기장도 느껴지고 배에는 뜨거운 것도 느껴지고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그 어떤 고체, 구슬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다 전기라고 우선 몸에 제일 가까운 물질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기라는 게 좀 비물질적인 면이 있는데 그래도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서 비물질로 그 중간에 여러 층이 있는 것처럼 뭐 1과 2 사이에 무한히 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 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질과 비물질적인 것이 그냥 두 개로 딱 나눠져서 몸 그리고 기 아니 신체 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가깝게 하는 게 전기라는 게 보다 그냥 전기가 느끼기도 제일 쉬운 것처럼 돼 있고 또 그래서 느끼기가 쉬우니까 물질에 가까운 거라고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귀는 느끼시죠? 설마 저, 이 저, 정도 공부했는데 귀도 못 느낀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감, 예, 기감. 어, 전기는 예,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다 전기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 그런 걸 말하죠. 기공 수련하신 분들이 뭐 기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전부 다 전기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다 전기적인 면이에요. 뭐 전기라고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쉽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고 그걸 다루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것들이에요. 차이나에서 기공이 근래에 들어서 유행했었는데 그것도 성격상 효과를 보이기 쉽고 감각하게 하기 쉽고 증거하기가 쉬워서 갑자기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죠. 원래는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길을 이해하진 않았는데 그것도 변질된 거예요. 음, 또 기공이란 말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옛날 책엔 기공이란 말이 없잖아요. 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기공이란 말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래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개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물질적인 성향으로 규정을 하게 돼버렸어요. 이 기 자체를. 차이나는 그 유물론식으로 물질에 가까운 말로 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양인들한테 그 과학이나 이런 물질 문명이 뒤처진 거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런 식의 개념이 있다는 걸 기로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어거지예요. 전혀 개념이 다른 거고 범주가 다른 건데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려고 애쓰는 건 좀 안타깝죠.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건지 아니면 열등감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서양까지 안 가고 차이나까지 가서 차이나한테 뒤진 걸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제 더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나 피해의식이 느낀다면 극복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억울함이 느끼시거나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않다면 이겨낼 생각을 하지도 않거든요. 예. 그건 그렇기도 하고 이 길을 하다 보면 길을 운행하는데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빠를수록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령, 신령 쪽 가까이 갈수록 기의 속도가 빨라져요. 음. 전기가 더 뒤죠. 전기 운행, 전기도 사실은 이 책에 있는 거를 보면 뭐 악교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도 있다고 책에 썼는데 그런 부분을 운행시키는 곳은 또 사실 많지 않아요. 또 이런 걸 시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기술을 할 때 그 열기, 기체 기운, 증기처럼 그런 몸에 뜨거운 기운이 움직이거나 뜨거운 물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보다 더 그 신체에 가까운 기가 음, 끈적끈적해요. 엿같이. 엿 같다는 건 그런 식으로 좀 너무 그 끈적거려가지고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버거워요. 의식으로 이 귀를 통제하는 게. 맘대로 안 가거든요. 맘대로 안 가니까 이 의식하고 이 귀하고 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게 되죠. 그 이 귀는 더디 움직이고 있는데 의식은 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 둘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조화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느린 걸 운행하다 보면 상당히 육체적으로 그 육체적인 변화도 더 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체에 가까운 기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신체적인 기능 향상이나 신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제어하는 게 더 쉽기도 해요. 그래서 전령이나 신령에 가까울수록 신체적인 건 좀 멀어져서 신체 능력과 그리고 신체 제어와는 좀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 신체에 가까워질수록 더 신체 제어를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악교 같은 기를 움직일 때는 몸에서 소리도 나요. 묘사세도 있는데 기 움직일 때 뼈에서 뭐 우스덕우스덕 소리 난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돼요. 뼈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상당히 이건 좀 어려운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이 속도와 강도 또 그 외에도 기회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해보면 알겠지만 오늘은 잘 되는데 내일은 안 되거나 아까 잘 됐는데 오늘은 잘 안 되거나 속도도 다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또 움직이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겨요. 먹는 것 시작해가지고 심리적인 현상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미래적인 현상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벌어질 일 만날 사람, 사건 이런 거 관계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 환경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 그리고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심리적인 거 이런 다양한 것에 의해서 기 운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그때 컨디션이 틀려요. 기의 컨디션이. 그래서 운행 속도가 매번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때 틀려요.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고 밤 달라요. 그건 해보시면 아시겠죠? 안 해본 분인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다 알겠어요. 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통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의 영향에 이런 방금 얘기한 대로 미래적인 부분, 과거적인 부분, 시민적인 부분, 생각, 그리고 뭐 그 외에 내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관계돼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서 그 기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묘한 이치가 있거나 이유가 있다고요. 몸에 움직이는 그 무엇이 기가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기에서 운행과 질, 리듬 상태가 다르니까 그 모든 게 융합돼서 만들어진 그 무엇이 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무엇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금 얘기한 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 놓으면 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해치시켜버리면. 그래서 기라는 게 정말 기가 있어서 기라는 그 무엇이 있어서 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주변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처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해 보면 무엇인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득 선생님 말씀하신 사주 개념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요. 사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조합이 돼서 일시적으로 사주 형태로 드러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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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음, 다른가요? 음, 음, 그 해석을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주가 요소가 아니잖아요. 세상 구성 요소는 아니라서 한번 추상이 된 거라서 다르게 말하는데 그건 그런 그러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한 건 세상 구조거든요. 근데 아예 사주로 세상이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세상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사주식으로 한번 그 추상? 그 뭐라고 그러죠? 추출해서 이해하고 싶어 하는 번역된 거잖아. 한 번 번역 일어난 거잖아요. 아닌가? 맞지 않나요? 근데 선생님 그 기의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우리 삶의 총체로서의 기라고 한다면 아무튼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기에도 층차가 있어서 이를테면 인간이 느끼는 인간에게 있는 기나 아니면 동물적 존재나 식물로 이렇게 혹은 바위 이렇게 내려갈수록 그들도 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기라는 게 존재하는데 인간의 기하고 식물의 기는 좀 존재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음, 인간과 식물의 기의 차이요? 식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기의 요소들, 삶의 총체들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인간만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적 요소를 분명히 식물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헷갈리는 건 근데 이게 물질인데 물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물질 자체가 그 기라고도 설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위나 식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 단백질, 탄소 아니면 뭐 화학적 구성 요소 그 원주기율표 자체가 다 기잖아요. 예, 네,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소립자들이 모여서. 근데 소재 자체가 기이기도 하고 그런 그 공간 에너지 요즘은 또 장 에너지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어느 한 요소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소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립자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 이치를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요즘 양자 물리학은. 예, 잘 그러니까 제가 모르, 얘기하고 예, 있는 거는 우선은 우선 질문 그거 왜
먼저 설명해야 될 건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하나가 그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거나 공간인 그 어떤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경향이 되거나 어떤 여건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그 모습이잖아요. 네. 관계성이라고요. 관계성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다양한 것들이 음. 하나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기가 딱히 있어서 기가 되는 게 아니라 기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음. 그 물질도 물질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한 거, 그 부분을 얘기하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식물과 사람의 기의 차이를 얘기하면 이제 기의 어떤 차이를 말하냐면 또 이게 기의 칭찬을 얘기하려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래되면 정령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물로 얘기하면 책에 있거나 어디 썼을 텐데 오래되면 최소한 300년 넘어가면 원형이 일어나요. 원형이 생겨요. 동그란 형태의 구체가 형성이 돼요. 이게 이거 그 식물 자체도 다 기잖아요. 바위도 기고 네. 비물질이라 말하는 그 무생물들도 다 기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지나면 다른 형상으로 이렇게 진보가 일어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아가야 되거든요. 나아간다기보다 앞으로 간다고 하는 건데 왜 앞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변해요. 그 다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변화가 의식, 의식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신령스러워진다고요. 옛날 말로 말하면 신령해진다고요. 그래서 신이란 말 쓰잖아. 이 세상에 모두 기만으로 말하지 않고 신을 같이 써야 돼요. 신기라고. 이 세상은 신기물질이라고. 신기라고 하는데 옛날엔 다 신기예요. 신기.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로.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기인데 물질도 기고 나무도 기고 사람도 기고 기인데 여기에 신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신이 된다고요. 신령스러워진다고요. 그것이 그 식물한테서 원형이 일어나거나 정령이 일어나거나 사람한테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마음에는 다시 그 의식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단계가 점점 신령스러워져 가요. 왜 신령스러워져 가냐고 얘기하면 이 세상은 진보해요. 우리 자체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여기 이따가 말하지만 가마운행에서 가하운행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가야 돼요. 네. 사람이 실제 얘기하면은 이 뇌도 점점 그 척추 그 변연계 그 뭐지 그 파충류 뇌에서 점점 뇌가 커져가잖아요 앞으로. 네. 진화하잖아요. 의식이 그럴수록 앞으로 뇌가 발달해 갈수록 의식이 더 진화되어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동물들은 의식이 없잖아요. 뭐 식물도 없고. 근데 의식이 있는 상태로 진화되어 가요. 그래서 식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으로 변해 가고 싶어 하는 것 중에 그 결과가 처음 나타나는 게 그 원형 같은 거라고. 네.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 어, 그 소립자나 원소들이나 이런 물질의 최소 단위로 환원될 수 없는 기는 좀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선생님. 정확하게 기가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네. 저도 방금 얘기한 대로 기가 현상이라고 현상. 예. 기가 있어서 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지금 얘기하면 이시 말하면 지금 누구야 요즘 인지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식이라는 것도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예. 의식이란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 구조나 우리 신체 구조가 의식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요. 의식이 단일적인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중의식인데 나라 의식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의식도 해체돼 버려요. 딱히 단어 의식이 없어. 네. 방금 그 말씀하시려고 했던 인지 혹시 인지 생물학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요즘 인지 연구는 그렇다고요. 네, 예. 인지학 연구가. 네, 그러니까 그 기도 이렇게 기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미 시작되면 그거를 기라고 한다고요. 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는 이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있으면 무한태행이 일어나겠죠. 어, 저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방금 전에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쌀, 벼가 똑같은 기의 단일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벼가 자란 환경, 뭐 혹은 땅, 기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의 어떤 집약이라고 그러나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맥락 어떤 생명체 그렇게 예, 말하면 기가 예,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달라진 그 기라고 얘기해야겠죠. 음, 다른 삶을 살아와서 만들어진 거니까 네, 그 다르게 살아온 그것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퉁쳐가지고 그냥 기라고 한다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하고 요즘 사람이 생각하는 기하고 달라요. 네, 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그 식물이라면 하나하나 식물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있잖아요. 그 살아온 환경, 네, 습도 조절, 그, 그, 어떤 그것들의 그 다양한 게 다 모여서 효과를 일으키는 작용적인 면에서 말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동양인들은 용적인 면을 얘기하잖아요. 네, 네, 서양인들이 이제 서양 철학을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공간적으로 분해해가지고 네, 네, 끊어서 이렇게 보려고 실제 어떤 네,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게 규정해 나가는데 동양인들은 그렇게 이것이 무엇이라고 딱 규정시켜서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그 생동하고 있는 그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기라는 것도 기가 있어서 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의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음,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이걸 오해한다니까. 그러니까 단전에 어떤 구체가 느껴지고 뭔가 덩어리가 있어 보이고 또 정말로 그 구슬처럼 뜨거운 구슬이 움직이거든요. 척추 위로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굴러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다 이렇게 말해 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네, 말하고 싶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런 감각이 일어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각인 거지 어떤 기가 구슬처럼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물질도 이 고체에 해당하는 이 고체 물질이란 것도 지금은 그것이 그것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양자역학이 이제 설명해 주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사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여기 정확하게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 뇌는 예, 자꾸 그렇게 이걸 자꾸 이게 정말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무엇이 실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근데 그건 다 과거로 가는 거다. 과거.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과거라니까요. 항상 지금에 존재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존재했던 하고 있는 규정된 시간은 잘라가지고 그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라는 개념도 과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서양인들의 영향 받아가지고 잘라놓고 보려고 한다고요. 기가 있어서 좀 기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애초에 기라는 것이 정해진 그것도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 현상 이러이러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들을 기라고 한다고 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네. 뭔가 정의하고 규정할 수 없는 실체로서 규정할 수 없는 끊임없는 네? 변화 심지어 속에서 그런 네,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 잘못 버릇 들은 거라니까 사고하는 방법이 잘못 들인 버릇. 예, 예.
근데 이거 넘어가기가 힘들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또 되돌아가요. 자꾸 예전처럼 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지만 모주론이 최후의 깨우침이라니까요. 음, 물론 이거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걸 알진 않았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 선종에서도 그 인재나 뭐 그 이후에 그 오래 지나서 완성된 수련이잖아요. 이것도 네. 하루아침에 완성된 방법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덕경 1장 도가도 비상도가 좀 많이 다르게 네. 읽히네요. 네. 그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예. 말인데도 이미 과거에 알고 있었다니까요. 네. 그럼 몰랐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다 음, 체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지는 거죠. 동양 쪽의 사람들이. 서양은 좀 더 음, 그 습기가 없는 곳이라서 원래 이제 이 그 사조 얘기 나왔지만 오행년의 금기가 습기가 없는 그 건조한 거잖아. 네. 건조해서 나오는 현상을 이제 금기라 그러는데 예. 건조하니까 딱딱해져요. 음, 그러니까 사고도 딱딱한 걸 좋아해요. 음, 딱 규정하고 만들어 놓고 하는 네. 거. 예. 그래서 서구인들 그 유럽에 가면 정말 건조하거든요. 하늘이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 음, 가을 하늘 같은 거 될 것도 없어요. 어, 상당히 그 구름들이 멋있고 아름다워요. 안 가봐서 모르겠네. 철칙이 너무 예. 건조해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가지고 공중 화장실이 없어요. 걔네들 화장실 안 가나 봐. 건조해서. 어, 사고도 건조하다고요. 그들은. 음, 우리는 그 목기에 해당하니까 습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상태를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움직이는 걸 한다고요. 움직여지는 것을 사고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규정에서 딱히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건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서구 문명 영향으로. 예. 그런데 깨우침이나 도를 공부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잘못 길들여진 사고로 들어오면 불편하다고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 아닌데 자꾸 그거 도라고 그러고, 그거 아닌데 자꾸 그거라고 하니까, 시작부터, 조금 비껴가요. 시작부터. 대사가 요즘은 서양한테 배우잖아, 도를. 서양들, 모든 서양에 넘어가면 걔네들은 딱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고 이 네. 확실한 증거 내세우려 하고 체계를 딱 이렇게 정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제 우리 같은 동양인들 서양에 하는 거는 깔끔하고 좋거든요. 정리 잘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거 맞나보다 하고 막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시작부터 안 맞는다니까요. 그거 아니라고 자꾸 해도 아니 아닌 게 뭐가 아닌 건지 못 알아보긴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기도 그래요. 기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떤 현상을 느끼고 어떤 현상을 보게 된다고요. 그걸 기라고 표현하는데 느낄 때 저같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저 같은 사람들은 기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를 다르게 이게 기인가 보다 저게 기인가 보다 잘못 이해해요. 저도 단전에 딱딱한 무엇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기라는 게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인 거고 그 단전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는다고.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얘기했잖아. 단전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단전만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기 자체에 대한 오해도 있는 건데 단전만 하고 왜 앉았대. 왜? 어느 한 단계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식의 개념은 애초에 없다니까. 아마 그게 심리학적으로 예. 인간이 불안을 다 싫어한다. 잘 모르는. 그래서 뭔가 하나 붙들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집착하는 성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네, 그럴 때 이렇게 좀, 네가 원하는 게 그거냐 하면 원하는 거 준다니까요, 처음엔. 이렇게 주면서 당근 같은 거 줘가고, 이렇게 줘가면서 원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1대1로 해야 돼요. 상대방이 봐서 그런 거 좋아하면 우선 그런 거 하게 해주고, 나중에 싹 뺐죠. 빼앗아가지고 둘다 알고 되는 있죠. 거군요. 어,
그 주천 화운이 뭐 기에 대한 어쨌든 그래도 동양에서도 그 어떤 개념적인 설명들이 선생님 있기는 해요. 그거는 원래 좀 그런 속성이 있어서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규정돼 만들어진 개념인 건가요? 주천 화우라는 건 좀 뜨거운 기운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 예, 예. 뜨거운 기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면 더 있어요. 잘 모르면 그냥 기운이고 그 감각 중에 뜨겁고 차고를 제일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기가 뭔가가 움직이네, 스물스물 움직인다고 말하는 거, 스물스물 움직이거나 자기장처럼 이런 묘한 그 인력, 철력가처럼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보다 따뜻한 걸 느끼는 게 더 사람들이 확실하게 느끼는 감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뜨거운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사람 따라 체질이 양기가 많은 사람들은 또 굳이 뜨겁다고만 안 해도 혼자 뜨겁게 느끼고요. 근데 이러다 보면 그 뜨거워지는 게 얼마나 뜨거워지냐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와 입맛처럼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만에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뜨거워서 너무 뜨겁다 보니까 탄다고요. 경력이 잘못돼 버린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흔치 않은 경우인 거고 또 그거 외에는 원래 기수련의 문제는 확실하게 몸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데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느껴서 생기는 그 실수라고 해야 되나? 그 수련 잘못하면 뭐라고 하니? 부작용이 있어요. 원래 운행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무조건 잘못돼요. 원래 그 있는 길이요? 차이는 아는 거와 모르는 거 사이예요. 원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선생님? 동맥이라 하면은 정중앙이잖아요. 척추 예, 정중앙식 예. 간단히 말하면 그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음, 다른 곳으로 빠지면 잘못돼요. 음, 몸이 병나요. 음. 기수련 하는 사람들은 어, 그걸 뭐 하여튼 뭐 경로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알고서 시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예, 뭐, 예. 알 건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두 군데가 그러죠. 그러니까 인맥하고 동맥. 근데 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중앙이에요. 음, 등 중앙 그리고 배 중앙. 음. 근데 왜 축기라는 말은 어떻게 이게 나온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설명 들으려면 축기라는 개념이 사실 그닥 쓸데없는 개념인 것 같은데. 쓸데없다기보다 과정이라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수련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수련해도 되는 옛날에는 더 시간을 오래 걸렸거든요. 수련하기까지 처음부터 와가지고 단전을 이렇고 수련을 이렇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선은 그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공부할 만한 건지부터 해가지고 그 몇 년, 몇십 년을 두고 보거나 몇 년, 몇십 년 쓸데없는 일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사람을 기다렸어요. 네, 오래 걸리게 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그 축기라고 해서 몸 상태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것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 준비부터 시키거든요. 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난한 길인 거고 또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견딜고 또 이걸 참고 갈 만한 사람인 건지 알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을 시험하거나 기다리거나 그렇게 인내력을 기르게 하거나 하는 식의 과정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이거 자체가 원래 옛날엔 축기에 들어가요. 아, 네, 요즘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앉아가지고 호흡해버리는데 이건 지금이야 성격 급해가지고 하는 거고 요즘은 옛날 같으면 그냥 앉는 것만 몇 년을 시켜요. 앉아 있는 것만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그런 것만 해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호흡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축기라는 게 단순히 단전호흡하거나 기를
기호흡을 하는 것만을 축기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 그리고 그 인생 전반에 대해서 자기 인내력 있게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마음 정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합쳐서 다 축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걸 준비시켜가면서 호흡 갖춰주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그 어떤 기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기니까 배에서 그 김이 뭐 뜨거운 게 느껴지거나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할 때 상당히 옛날에는 뭔가 엄청나게 이룬 것처럼 그게 알게 된다고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앉아가지고 바로 단정시키기 때문에 빠르면 뭐 며칠 안 돼서 늦으면 몇 개월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요. 네. 단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거고 몇 개월 하면 그냥 되는 거고. 음. 선생님 그 말씀 하시니까 수보리랑 그 인용하신 그 옛날 글이 조금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네. 뭐 여동빈도 그 마음 환갑 넘어가지고 공부하겠다 할 때도 그냥 안 갖춰주잖아요.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를 얼마나 뺑뺑이 돌렸는데 그 종류관이. 요즘은 그 뺑뺑이라 그러지 그거 시험이라 그러겠어요. 네. 네. 근데 애들도 아니고 이게 54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64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동 64살 때 공부하겠다 가는데 그걸 뺑뺑이 돌렸잖아요. 음. 저희도 전통을 선생님 광룡원도 선생님이 급하셔가지고 너무 네, 선생님이 급하신 바람에 그냥 네, 참, 네. 선우님 뺑뺑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선우님 뺑뺑이 많이 들었잖아요. 아 뺑뺑이요? 그건 저기 선생님 시키신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혼자 돈 거고요. 짤짤 문자로 앞으로 다 좀 반납하고 60부터 다시 한번 오시죠. 뭐래? 자, 알겠습니다. 그 연정화기에 해당하는 차이나 수련서에서 연정화기 말하는 게 바로 이 전기 말하는 거죠, 선생님. 전기 만들고 뭐 하는 과정이 연정화기를 말하는 거죠. 아닐걸요? 연정하기는 음. 인도맥 그 내주천 돌리는 걸 말할 텐데 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말하는 기는 여기서 얘기하면 전령에 해당할 거예요. 연정, 기로 만드는 화기, 연정, 화기잖아요. 예. 정을 단련시켜서 네, 네. 기로 만든다고요. 네. 기화시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원래 인동맥 돌리는 걸 얘기해요. 인동맥 돌려서 그러니까 이 인동맥 돌리는 그에 연정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전기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네. 만들어진 기가 전령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맥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파조성까지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니까 소약 같은 거죠. 거기서 말하는 소약이나 진종자로 얘기하는 네, 그 네. 하얀 단 예, 예. 그걸 만드는 거 연정학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면 전령이요. 전령을 만드는 건데 이 전령을 만들어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그 이제 그러니까 기운행식으로 수련할 수 없어요. 왜 기운행을 수련할 수 없냐면 여기 써 있는 얘기처럼 이 전령은 가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가슴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심리적인 현상, 사고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의식적으로 기를 100번, 1000번, 만번, 수억 번은 돌려도 의미가 없어요. 전령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돌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령을 못 봐서 그러는 건데 전령을 보거나 이렇게 운영시키면 얘는 의식으로 좌우, 전후,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차가 생겨요. 의식이 이렇게 올라가라고 했는데 바로 올라갈 때는 그전에는 이게 기운행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를 자유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동맥 돌릴 때, 소유전 할 때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돌리면 돌아가고 이렇게 잡아 돌리거든요. 근데 이 전량부터는 그렇게 막 잡아 돌리지가 않아요. 올라가라고 했는데 한참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좀. 나중에 움직여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있어요. 의식이 가라는 방향과 반대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통제로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운행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건 의식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통제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게 될 때는 의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어렵죠. 자,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이냐고 하면 네.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한테는 설명 못 한다니까요. 마음으로 그 길을 돌리게 한다는 걸 안 해보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근데 분명히 이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마음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설명이 어려워. 이 전령부터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가르칠 수도 없는 것도 그래요. 이건 해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 의식하고 마음도 그 차이점을 예, 모른다고 해야 되나? 이걸 해보려면 마군이라도 해봐야 돼요. 자기 몸을 움직이는데 이제 지금 마군 안 해본 상태에서 하는 짓은 이제 일반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막 마음대로 제어하잖아요. 근데 이 마군을 하게 되면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해놓고 몸이 움직이길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약간 시간차가 생기잖아요. 네. 손 들으라고 내가 시켜놓고 손 들 때까지 어쨌든 의식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그 시간차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마음으로 한 건지 의식으로 한 건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나중에 이제 시간차가 이게 줄어들어 버리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마군을 하게 되면 의식하는 거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하고 이 약간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전령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마군을 할 수 있으면 전령을 움직이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원래 원래 차이나식 수련을 하면 육군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 진동이 지금 말하면 자율동공, 자율진동이라고 하는데 이 마군을 옛날에는 마군이라는 그 책에는 육군 진동이에요. 육군 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옛날에 다 이런 거 했어요. 육군 진동이 그때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련은 순서가 있고 이유가 있고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없이 그냥 막 들이대고 막 인위적으로 하면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왜 그런 것이 있는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아리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전령이 가슴에서 느껴질 때 대단 전후인가요? 아니면 광단 정도인가요? 라고. 그다음에 전령이요? 그 파조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금단 만들어지기 전인 거잖아요, 선생님. 한참 전이죠. 예. 중맥이 일어나고 중맥이 머리 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이제 파조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때가 되죠. 지금 그 106페이지에 대단을 전후해서 대개는 경험하는 것 같다고 쓰신 그 경험은 어떤 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106페이지요? 예. 전령 그 설명에서 맨 위에 예. 106페이지. 네, 이게 그 대단 전에도 이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파조선이 대단 전이잖아요. 네. 대단을 전후 그러면은 조금 맥락의 느낌이 대단 후에도 이거 가지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후에는 이거 가지고 해요, 길을. 왜냐면 이 신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령을 느낀 이후부터는 기라는 게 전령이에요. 전기는 따로 이제 전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신령은 기운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라 그러나 흐름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신령은 감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감지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이해하는 기 흐름, 기를 운행한다 이 개념은 전령까지만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 대단 전후에서 예. 신령은 그렇게 대단 이후부터인데 신령은 근데 이건 그렇게 흐름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건 감각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근데 그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전령 나올 때는 잘 모르는데 이거를 경험이나 한 거를 좀 하기 어려운데 대단 전후에서 이거를 그 경험하고 자각하게 된다는 식으로 쓰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돼요. 이게 그 대단에 넘어가거나 그때 돼야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게 그 이전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좀 잘 못하던데요. 그냥 경험상 사람들이 잘 못했어요. 아예 있는지도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있는데 그게 전령이 나오고 전령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전령이 처음 나오는 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더라도 볼 수 있는데 처음 나올 때는 이제 대개가 사람들이 이 심층도 어떤 형상을 띄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짐승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예. 있고 하는데 이런 형상을 띄어요. 처음 나올 때 어, 가슴에서 툭 튀어나오거든요. 전령이. 어,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은 원숭이, 어떤 사람은 호랑이, 어떤 사람은 뭐 꼬마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음, 근데 이거 본인이 느껴지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되고 하는 것들은 전령이 이제 파저스나 이때부터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건 그때 하는데 자기가 느끼고 그 임의로 이걸 제어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라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또 근데 시간 지나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사실 없는데 사람들이 잘 못하던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예, 변태적인 모습으로도 나온다고 한 게 바로 이 전령인 건가요, 선생님? 아니요. 그 경우는 이제 예. 양신인가 원가 아, 예, 예, 그 원신 양신 이제 그게 나왔을 때 예, 처음부터 수련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의 질이 조금 틀린데 그로 인해서 나중에 좀 덜 된 형태를 띠는 그 경우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경우에 그거 보고서 좀 덜 된 것은 수정을 해줘야 됐었죠.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단체에서 공부한 분들은 이제 처음에 아까 단전 얘기했는데 단전 만들 때 단전 만드는 방법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으로만 단전에 기 들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상당히 많아요. 되게 가장 오래된 거는 그냥 몸에 불교시를 말하면 욕심을 끊고 내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의 얘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시리우스의 그 신화처럼 오시리우스가 손발이 끊기고 성기까지 잘려내고 다 몸 잘리거든요. 이게 욕망 끊는 거거든요. 그게 욕망을 끊고, 그러니까 요즘은 누진토 해명경이 나오는 것처럼 누진토인데, 그러니까 이게 욕망, 모든 욕망, 성욕부터 해가지고 성욕, 식욕, 그리고 뭐 뭘 하고 싶은 거 그런 식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그 자체를 다 안 하게 네, 참고 눌러서 모아서 끌어모아서 그 출력을 어떤 단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응축해서 다른 식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시도가 그거거든요. 기의 질 바꾸는 방법이 이 가장 오래된 방법이에요. 뭐 유대인 카발라에서는 그걸 침줌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 애들은 영혼의 철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있어요. 다 옛날에 보면 그렇게 철수시켜서 이렇게 철수시키고 욕망을 분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안으로 모여서 안으로 그렇게 모여지면 이게 질이 변해요. 왜 변하는 건 모르고 하여튼 질이 변해요. 그걸 단전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원래 단전이라고 할 때는 그걸 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를 들이고 마셔가지고 뱃속에 뜬금을 만드는 게 기가 단전이 아니라 이렇게 욕망 분출이나 그 에너지 소모를 못하게 안에서 안으로 들여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질적 변화예요. 그게 원래 진짜 단전이고 그 옛날부터 고대부터 하던 거예요. 어느 민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됐다면 이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 중에 좀 된 문명이라 하면 이 수련법이 있어요. 없는 문명은 가짜예요. 음, 지금 서구 문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 아직 안 갔어요. 아직 그 인간에 대한 탐구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직 서양인들은 수련법까지는 못 갔어요. 네. 아, 아까 얘기하신 거는 저기 발음법 얘기하시는 거죠? 양식 나올 때 뭐, 잘못 나왔다고. 그렇게 이 방법을 쓰는데 단전 만들고 근데 이때 뭐 어떤 경우는 회음에 있는 기운을 굳이 끌어당기고 아니면 뭐 그 밑에 여기 그 꽁지뼈에서 그 성기까지 있는 중간에 여기에 어디에 있는 기운을 빼면 여기가 음기인데 기운 또 자세히 말하면 뱃속에 있는 그 위치마다의 기운이 조금씩 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 기운을 가지고 쓰게 되면 그로 인한 현상이 나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좀 음기고 좀 어떤 면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추악하고 그냥 그 좀 음울하거나 아니면 음침하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걸 뽑아가지고 이 단전을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때 그냥 그게 보여요. 그 현상이 뭐 어쨌든 쓰레기를 만든 건 쓰레기인 거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 부위마다 질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움직이거나 그걸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부분을 나중에 수정시켜주고 잘못된 걸 바꿔줘야 돼요. 네. 네, 무슨 굳이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어떤 단체가 그 방법을 쓰는 것이 그래서 그 방법을 써서 해보고 이게 저한테 왔을 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웃돌이 있는데 바지는 없고 앞에는 입었는데 뒤는 안 입고 이런 식으로도 있었어요. 어떤 단체인지 대충 짐작이 되세요, 현관님? 예. 알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네, 실령까지 하고 좀 쉴까요, 선생님? 네, 예. 실령, 선생님, 전기, 전령, 실령 이렇게 쭉 써놓으신 거 보면은 어쩐지 좀 전기는 하단전에 좀 중점적인 설명이고 전령은 중단전, 실령은 상단전 좀 이런 느낌이 가는데 네, 예. 그렇죠. 심층이라 할 때 심층도 그렇게 깊이 들어가요. 심층이라 하면 이제 표면의식 이게 배로 내려갈수록 심층이 돼요. 그래서 이 전량이 가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전기인데 그러니까 실령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기는 엄밀히 말해서 그 원래 배는 아니에요. 변형된 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배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배에 대한 건 없어요. 사실 보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주겠다면 근데 어쨌든 이 배에 해당하는 수련법은 명수련인데 그거는 성수련인가? 아니 성명 정수련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못 하겠고 그래서 원래 전기는 의식적인 수련인 거고 전령이 마음으로 하는 수련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령이 어떤 면에서는 배의 수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식의 최상위 수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심층 깊이로 나누고 그 몸 바깥으로 멀리 나가는 완주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보면 멀어진 건 깊어지는 것 같은 걸로 하는데 몸에서 멀어지는 거하고 이게 배로 내려가는 거하고 같은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우선 그 공간적인 그 지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하면 편해요.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령은 아까 말한 대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마음에 대한 공부가 일어나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중매 이후에 대단 넘어갈 때 대단까지 못 가는 거거나 대단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3단, 공단, 3단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전령인데 그 전령을 수련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령을 수련하는 건 아니고 항상 수련은 그 정기나 전령이나 신령을 수련하는 게 아니라 전령에 해당하는 그것을 수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령인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가 있어서 기를 수련하는 게 아니라 기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 이면 것들 해야 그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서 그 기가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어렵죠. 어려워서 잘 이렇게 안 하는 게 하는데 그래서 대단만 공단 될 때 이 전량에 대한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전량을 운행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을 신경을 썼을 때 네, 접속에 잠깐 전풍님이 신령은 금단 이후에 생기는 거라고. 신령은 체계는 예. 그래서 책에 있는 얘기는 그냥 일차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인 거고 그렇게밖에 설명을 해봐야 네, 뭐 그렇게 설명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근데 원래는 그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게 있는 건데 엄밀히 말해서 신령은 일종의 철학이에요. 철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구축해 놓은 관념 체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건 형태가 불분명해요. 시각적인 걸 보이는 거, 투시나 아니면 영적 능력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철학을 세우거나 체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돼서 그러는 거지 그것 자체가 그 신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면 서양 철학이나 뭐 동양 철학 이런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철학을 만든 사람은 나름대로 신령에 대한 부분이 좀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 세상을 보면서 다양하게 아니면 깊이 있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 의미 추론, 의미에 대한 이해요.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그 철학 만드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사고 체계, 사유 체계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나 관념 체계나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련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줘야 수련한 거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남의 철학을 배워가지고 외워서 공부했다고 하면 안 돼요. 남의 철학, 남의 신령을 내가 베끼는 거고, 그럼 빙이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빙이에요. 남의 거 배워서 그 외운 건 빙의한 거예요. 남의 기운 끌어당겨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얘기는 남의 지식을 외운다는 건 남의 기운을 땡겨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는 게 그 정기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기가 아니잖아. 그럼 선생님 이 신령이 생겼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만의 관점이나 이런 철학이나 관념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이런 뜻이라는 건가요? 힘을 갖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고를 만들어가고 또 그 사고가 있고 또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 하는 거야. 그 칸트나 후설 같은 서양 철학자들이 이런 신령의 힘으로 그런 철학 체계를 세운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걔네들의 차이하고는 그리고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이게 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신령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인간 진화상 그 부분에 발달된 건 또 사실인 거고 그렇죠. 머리가 좋다는 건 그러니까 원래 아까 얘기한 대로 뇌가 파충류 뇌에서 점점 이렇게 네. 그 전두엽 쪽으로 이게 발달이 되다가 점점 이게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네, 예. 이게 신령이라 그랬잖아요. 점점 이게 발달되어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건 이제 그
그 육체 진화인 거고 동물, 인간 이런 식으로 지내온 거고 사람도 오래 살수록 아니라 오래 윤회를 할수록 거기가 발달돼요. 똑같은 곳이 이 뇌 쪽, 전두엽 쪽이나 이 앞쪽, 의식 쪽이, 이 신령 쪽이 발달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서 아니 오래 살아서 오래 윤회해서 네,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매 이론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생기는 이유 중에 애초에 처음 영혼하고 육체하고 결합할 때 결합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결합이 덜 된 부분은 과거에 그 부분을 안 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영혼이 인간의 뇌는 이 전두엽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얘가 짐승이 들어갔을 경우나 아직 사람으로서 덜 된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 아직 안 쓴 뇌가 있잖아요. 예, 안 써본 뇌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차가 생긴다. 이 오차가 예. 격차, 오차. 하여튼 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젊을 때는 열정이 있고 뭐 에너지가 있어 양기가 있어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 부분에 먼저 세포가 죽어가거나 이쪽의 기능이 더 먼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음, 모든 치매가 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식의 치매도 있다고요. 근데 그 치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있었나요? 선생님? 없어요. 제가 한 거예요. 아,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위대한 철학자들처럼 그런 정도의 철학을 만든다는 얘기는 오래 윤회를 해온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오래 윤회를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태생의 IQ가 좋거나 다른 이유에서 그 부분의 발달을 어거지를 시켰거나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그 문제가 생기죠. 그 선생님 말씀 것 중에 이제 연관돼서 떠오른 게 카리스트 박사인가 김사철인가 뭐 그분이 자기가 3,000번째 윤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고요. 레이건 대통령이 뭐 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치매에 걸렸다 뭐 이런 부분. 저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오늘 하시기 전에 이미 딴 데서 써먹었어요 제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예. 있는 밴드에서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꼬셔왔어요? 네? 얼마나 연습시키냐고. 저도 이제 나름 말하는 연습을 하고 글 쓰는 법 연습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들어간 밴드가 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날아가네요.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지?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철학 체계까지는 좀 어렵다고 하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이해, 제일 어려운 게 의미 이해인데 뭔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잖아. 이러이러한 게 있고 지식적인 건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 의미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물에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요. 보이지 않는 원리를 설명해 줄 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건데 보이지 않는 현상이나 이면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알아듣는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걸 알아듣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잘 받아들일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의미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거예요. 이건 뇌가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노래가 좋은 거예요. IQ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IQ 좋다고 해서 의미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해해 주지 않아요. 자체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의미 이해를 못해요. 못 알아듣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머리는 드럽게 좋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경우예요. 그게 이 신령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좀 많았나 봅니다. 감정이 확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제일 벽을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항상 이게 공부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금 과학의 이론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식의 이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보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할 때 이걸 이해해주냐고. 방금 오늘 설명한 기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 기라는 게 뭔가 있어서
그게 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기를 몸으로 느끼잖아요. 몸에 여기 기어다니는 것 같고 여기 흘러가고 내가 느끼는데 왜 이게 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그거 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기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다른 요소들이나 다른 그 원인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처럼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처처럼 말하는 부처가 연기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있어 저게 있고 저게 있어 이거 있다고 말하는 거죠. 네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자아가 있는 것처럼 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불교에서 이미. 네. 그럼 자아만 그러겠냐고요. 자아만 그런 게 아니라 기, 뭐 신, 의식 그 모든 게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저거 여러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2500년 전에 부처가 다 한 얘기인 건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도 뭐 2,500년 떠들어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이런 것들이 말이 어렵겠어요? 말은 어려우면 안 썼잖아. 다 아는 말 썼잖아. 똑같은 다 아는 말인데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이 개념도 몰라요. 어려운 말 한 거 없지 않냐고. 개념이 다르다고. 그 개념 만들어 가는 거야. 이게 이 신량에 대한 부분이 개념 만드는 거야. 아까 천우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는 모두 스님한테 빙의당하는 건가요? 네. 네, 서로 빙의 당하고 있죠. 저도 빙의 당하고 있고 여러분들 빙의 당하고 있고 저는 오늘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 빙의 당해서 머리가 아픈 건데 오늘 두통 아, 여러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 골치 아파가지고 머리 아픈 건데 이 빙의잖아요. 영향 주고 있잖아요. 네. 빙의라는 게 뭐가 이렇게 그 영혼이 영혼이란 개념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해석해야 돼.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영혼이라고 한다고. 그 선생님 그 말씀을 조금 약간 변형하면 어떤 사람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아파. 수학 공부하는 그 책에 빙의 됐다. 이렇게 논리 펴도 되겠습니다. 빙의를 안 시키려고 머리 아픈 거 아닌가? 수학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해서는 이제 제가 가끔 인터넷에서 특이한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은 제가 특이하고 저는 그분이 특이한 거죠. 저도 이제 가끔 머리가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방금 요 논리대로 흉내를 좀 낸 거죠. 그 당신도 무당이고 나도 무당인데 빙의된 내용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신 적은 있습니다. 상대를 봐가면서 설명해요.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평가님은 머리 좋은 거고 평가님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분이 발달돼서 아는데 상대방은 이런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진행 상태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 볼 때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좀 사람이 이게 되어 왔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의미를 이해해 주는지를 보고 상대방 수준을 평가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된다면 저도 그거 어느 의미까지 이해하느냐 보고 이 사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식도 층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오류 이해하기 위해선 네. 거쳐야 될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거쳐왔는지 안 왔는지는 뭘 이해하는지를 보고 하죠. 그 선생님, 신령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식이 문제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좀 신령스럽다 그래야 되나? 이런 신령을 그 능력을 뭐 더 키운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자기 관찰과 아니면 어떤
그런 독서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걸로 인해서 이게 좋아지는 건가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말하면, 그러니까 신령도 신령이 있어서 신령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게 하거나 현상으로 일어나게 하는 건데, 그거 일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책을 읽든 생각을 하든 누구 얘기를 듣든 아니면 관심 있게 의식만 두고 있든 그게 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신령에 나타날 수 있는 주변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련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현상을 계속 집요하게 파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일어나도록 다른 조건들을 만들어 간다고요. 그 방법이 다양한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수련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 없어요. 다양한 주변과 다양한 것을 해서 그 현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 수련 결과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는 거지. 꼭 그걸 해야 그거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하면 인과 법칙이 일 하나로 바로 직접적인 연관되는 그 방법을 사람들은 요구하거든요. 그거 하면 그거 돼요. 그거 하면 이거 돼요. 이런 식으로 딱 이것이 이거 되는 명확하게 1대1 대응하는 이런 식의 걸 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요. 이거 저거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다양한 것들이 그 구비가 되어지는 걸 기다리거나 그걸 만들거나 조성하거나 이걸 조성하는 거예요. 구비 조건 조성하는 거. 이게 수련이에요. 수련법인 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상당히 간접적인 거죠. 그렇게 그래서 기다린다는 게 제일 기다리는 거. 이게 구비 조건이 완비될 때까지. 그럼 이렇게 그 어떤 이런 신령하다는 것도 보면 신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목적에 맞게끔 어떤 특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둔하다 그래야 되나 좀 관심 없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금 뭐 보통 좀 눈을 밝게 한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근데 그것을 하는 그 내가 목적이 뭐 어떤 쪽에 더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세팅하는 것도 내 능력이겠네요. 네, 선택이고. 그렇죠. 어쨌든 말은 구비 조건 여러 가지 다양한 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애매하잖아. 사람마다 어쨌든 그 동기라고 해야 되나? 시작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관심 있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주변 것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련하는 방법은 사람 따라 다른 건 성향이 틀리고 하고 싶은 게 틀리고 잘할 수 있는 게 틀리고 하니까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걸 위주로 해서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퍼져나가야 되는 거겠죠. 확장해 가겠죠. 누구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거를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전망하는데 나는 그거 봐도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 이제 좀 자괴감이 들죠. 내가 바본가? 그래서 아니면 공부를 덜 한 건가? 아, 알겠습니다. 자주 그럴 이제 수 있죠. 남이야 뭐 그렇게 풀어가는 거고 나는 내 방법대로 풀어가야죠. 남 하는 자기만의 방법 방법대로. 따라가 봐야 안 돼요. 끝까지. 남 흉내일 뿐이에요. 자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천원계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도 이 신령이 생긴 다음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 천왕에는 이 전령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전령부터가 우선 일어나요. 신체적으로. 전이 현상이라는 건 중맥 때부터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중맥이 열리기 시작하면 열리면 네. 그때 되면 이제 전이 일어나고 여러 다른 요소가 나한테 영향 미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런 체계 자체가 다 천원계잖아요. 천원계 세계도 방금 얘기했듯이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이러저러 현상을 천원계라고 하니까 현실을 천원계라고 한 이유가
현실의 이 세계가 천연계가 아니라 여기에서 천연계 움직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보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이면을 보는 게 다 천연계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4시 20분인데 혹시 조금 실력까지 한 것 중에 더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검랑님. 예, 여기 보니까, 이 108조 중간에 보면 LIU와 관련된다 해서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은, 이 정신만 나가서 보거나, 뭐 안 나가고 육안을 동시에 눌러보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광영정 초기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글이 있으면 이제 혼으로 보는 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해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리는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 할 때하고 좀 사람이 커진 다음에 할 때하고는 단순히 질적의 차이만 다르지 원리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저는 다른 부분인지 혼하고 에라 차이요? 혼으로 보는 거하고 에러로 보는 거하고 그 원리는 우선 좀 다른 것 같아요. 나가는 방법, 방법, 나가는 연습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다른 차이라면 보여지는 게 다르겠죠.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다른 거고 혼이 할 수 있는 거하고 에라가 할 수 있는 거하고 다르죠. 접근법도 틀리고 접근 대상도 달라지고 혼으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거하고 에라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천원계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다른 천원계라고 하면 돼요. 나가는 방법, 들고 나가는 건 방법은 똑같잖아요. 근데 접근 대상, 그러니까 접근할 천원계가 다르다고요. 보여지는 세상이 다르다고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을 비유하면 제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LI로 나갔을 때 제 뒷배경을 싹 바꾸면 만약에 지옥이다 치면 지옥 천원계고 또 아니면 뭐 천상계처럼 환하고 밝은 세계가 보이면 그것도 다른 천원계고 영화에 보면은 이제 콘스탄틴인가 그런 데 보면은 제자리에 있는 거지만 배경이 바뀌잖아요 화면상으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런가? 그러니까 나가서 보는 그 세계지만 이제 그러니까 나갔는데 그러니까 육체는 제자리에 있는 상태고 나간 걸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이해도 되겠죠. 너무 그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지계, 선계, 목계 이런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게 그게 이제 이제 아니, 예, 그 그거 이전에 혼은 말 그대로 수준 떨어지고 에라 있으면 혼으로 안 나가요. 그냥 혼이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리는 비슷하지 이제 나가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냐 그걸 물어봤던 근데 건데. 그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수련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혼으로 나갔을 때 뭐가 나갔냐면 이미 에라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혼이라고 해도 이미 에라 있는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려요. 그건 제가 다르다고 하는 건 에라를 형성시키지 못하는 혼하고 에라를 형성시킬 수 있는 사람의 혼하고는 이미 똑같은 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혼이라고 하니까 그냥 혼이라고 퉁쳐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구분하려고 하니까 에라라고 한다고요. 그걸 똑같이 해버리는 것이 이해하기 쉬우면 사람들이 그냥 다 혼이라고 해버리겠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다르다고 그거 이름 다르다고 하면 다른지 아니까 그냥 에라라고 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일반 혼들이 나가 돌아다니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에라가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적도 틀리고 접촉 대상도 틀리고 갈 수 있는 공간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다 틀려요. 혼이 에라 있는 곳은 못 오는데 에라는 혼이 있는 곳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 말씀을 약간 바꾸면 이제 손오공이 권투는 타고 나르지만 주체는 손바닥 위에 있는 그 논리로 비슷하게 설명이 되지 않나요? 네, 공간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위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자, 신기현 류현님이 질문을 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뭐 기가 있다고 말하기보단 그러한 길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같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다른데 만들어가는 건 아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만들어 간다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만드는 방법이 간접적이라는 거죠. 조건 아까 말한 그 기의 현상이 일어날 만한 조건 현상을 만들 수 있으냐 없냐 이게 이런 식의 말을 하고 만들 수 있냐 없냐고 하는 거하고 그냥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지금 계속 지금 동굴 효과가 지금 있는 모양인데요. 일단 선생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쉬는 동안에 이거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면서 예,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 네. 예, 한 얼마나 쉴까요? 10분 쉬죠, 선생님. 커피는 제가 못 타드리겠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예. 예, 4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